다 있어 연수로 152쪽. 자, 제목은 유전자와 염색체. 엄밀히 얘기하자면 세포를 관찰하다 보면 핵이 관찰됩니다. 뭐가? 물론 진핵세포인 경우에. 그럼 그 핵하고 그 핵 속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152쪽하고 153쪽에 나와 있는 체계를 좀 재정리하면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해놓는 데다가 목표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이쪽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전체적 구도를 얘기하면 일단 이거를 알아야 되죠. 뭐? 핵산.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그죠? 뭐? DNA하고 RNA가 있습니다. RNA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반에서 촬영하는 건 아니지만 요 다음 시간에 단백질 합성하고 관련해서는 RNA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얘들 둘 관계 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염색사라는 말도 있고 염색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염색 분체라는 말도 있죠. 여기 하나 더 더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좀 배웠을 텐데 상동염색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네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포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일단 핵입니다. 뭐라고? 핵. 두 번째 봐야 되는 기관이 어딜까요? 리보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얘네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유전자라는 게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유전자. 근데 유전자는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좀 유전자가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종종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두 개 이상의 유전자를 비교하면요 그냥 두 개 이상을 비교했을 때 뭐인 관계가 있다?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그냥 복제된 경우. 뭐라고? 복제된 유전자면은 동일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대립 유전자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관계? 요거는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됐습니까? 위에 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유전자를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일 수가 있다? 독립관계. 뭐라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유전자들 간의 관계는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공식적인 명칭은 누구밖에 없냐면 대립 유전자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관계 유전자라는 거는 독립관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열어보죠. 그 책에 있는 구성대로 얘기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됐습니까? 예. 일단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개의 일단 누가 DNA가 모여서 뭘 하느냐면 그 153쪽 보세요. DNA가 쭉 이중 나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누구랑 엮이느냐 하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네, 이거랑 엮여요. 됐습니까?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엮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이것들이 실처럼 여러 가닥이 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됐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네. 다시 이 염색사가 몇 가닥 이상이 모여서 응축되고 꼬인 형태로 집합체를 이룰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은 몽땅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어디 안에 들어있다?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주의할 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뭐 했을 때?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염색체가 관찰되는 것은 분열기라는 뜻입니다. 뭐가 보인다고? 염색체가 보인다라는 것은 걔가 그 핵이 현재 뭐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는 간에 핵 분열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염색사라는 놈은 언제 존재하는 거다? 형태로.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관찰이 잘 안 돼요. 요즘 관찰되는 현미경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얘는 분열기가 아닐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제기라고 합니다. 복제기에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무슨 형태다? 염색사입니다. 됐죠? 그럼 세포는 크게 복제기하고 무슨 기가 있다? 분열기, 뭐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세포 분열을 따로 얘기하더라도. 됐습니까? 물론 그 중에 전체 중에서 분열기가 차지하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복제기에는 뭐만 보인다? 복제기에는 뭐만 보이느냐 하면 바로 핵막과 인이 보인다. 됐습니까? 인 주의해야 된다. 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RNA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인 안에
인이 이제 RNA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세포를 관찰해 보면 세포 핵은 핵막, 그러니까 핵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동그란 거 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인. 됐어요? 핵막이 보인다라는 게 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분열기에 이르는 세포를 보면, 뭐를 보면? 분열기에 접어든 세포를 보면 핵막과 인이 안 보이고요. 핵이 있을 만한 위치에 핵이 이렇게 핵막이 동그랗게 있었는데 핵막이 안 보여. 그럼 경계가 없지. 없어 보이는데 그 핵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위치에 뭐가 나타난다?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때 실제로 보이는 염색체는 복제된 형태의 염색체로 보입니다. 앞선 기초 강좌인가? 거기 보면 이미 요 강좌가 하나 더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핵산. 핵산의 기본 형태는 어떤 물질을 핵산 물질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인산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산 또는 인산기. 됐습니까? 요놈하고, 요놈 대,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라고 또는 뭐 아데노자인 뭐 여러 가지 말입니다. 아데노신 아니고 리보스라고 하는, 뭐라고?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5탄당이라고 하는 것은 탄은 탄소입니다. 뭐라고? 탄소 몇 개짜리? 5개짜리로 이루어진 당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당 그러면 뭐 있지? 포도당. 그렇죠. 포도당은 6탄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은 대부분 탄소가 몇 개짜리? 6개짜리입니다.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 몇 탄당? 5탄당. 인산기의 5탄당에 그 다음에 염기라는 게 뭐가 있다고? 염기. 요놈들이 각각 비율이 1대 1대 1로 구성된 것을 이렇게 합쳐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집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은 결국 이게 여러 개 모인 집합체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요거 하나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요 한 덩어리는 방금 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 뭐 뉴클레오티드라고 해도 되고요. 뉴클레오솜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핵산의 종류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몇 종류? 하나는 DNA, 하나는 RNA인데 구분하는 게 세 종류입니다. 몇 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5탄당이 어떤 당이냐? 됐어요? 다시 뭐라고? 5탄당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그냥 리보스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 그냥 리보스가 있고, 두 번째 디옥시리보스라는 게 있어요. D라는 거는 delete. 컴퓨터에서 delete가 뭐야? 삭제하다. 옥시 산소 하나가 리보스라고 하는 놈에서 산소 원자를 하나 잡아뗀 형태의 5탄당. 됐습니까? 됐어요?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5탄당의 종류에 따라서, 두 번째는 결합되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뭐라고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됐어요? 세 번째
결합한 구조. 뭐라고? 결합하는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구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DNA가 있고, RNA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해볼까요? 첫 번째, 결합 구성을 하고 있는 5탄당은, 얘는 누구? 얘가 디옥시 리보스 되겠습니다. 산소 원자가 하나 빠진 놈입니다. RNA는요, 리보스입니다. 됐죠? 두 번째, 구성할 수 있는 염기. 각각은 4종류의 염기를 가집니다. 몇 종류? 4종류의 염기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다릅니다. DNA는요, 일단 외우긴 이렇게 외웁시다. ATCG입니다. 그 다음에 RNA는 ACG는 같습니다. T 대신에 T의 역할을 하는 놈이 U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름. A는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뭐라고? 이름 묻는 시험은 없지 싶은데, 알아오면 좀 낫습니다. T는 티민. U는 우라실 또는 유라실. 됐어요? C는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 G는 구아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때 한 김에 하나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조합이 맞춰져 있습니다. 됐어요? 뭐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가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따라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고1과 책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짝이 있다. 뭐가 있다? 첫 번째 A하고 T, A하고 U 이렇게 됩니다. 됐죠? T가 들어갈 자리에는 U가 들어가도 돼? 맞아, 틀려? 만약에 호환이 된다면 기어코 집어에 차면 T 대신에 U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C하고 G가 각각 상보적 결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이토신 맞은편에 누가 와야 된다? 구아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조, 결합된 구조. DNA는 두 가닥을 씁니다. 몇 가닥? 그래서 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DNA의 D를 이중하고 연결해가지고 더블이라고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조금 발달된 학생. 듀얼 이제 합니다. 아닙니다. 디옥실리보스입니다. 알겠죠? 아니, 씨발, 대가리는 졸라 좋아. 보면. 얘는 단일 나선이 아니고 가닥 되겠습니다. 그냥 선 하나.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기말 칠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철저히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색사와 염색체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색체 관련. 염색체의 본질은 누구다? 염색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만 염색사가 특정한 시기에 뭔가 이렇게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뭐다? 염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염색사는요, 어디에 존재한다?
핵 속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DNA와 누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구성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분열기가 되면 염색체로 뭉쳐지면서 웬만한 광학망원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광학현미경 수준으로만 보자면 뭐는 볼 수 있고 뭐는 볼 수 없다. 염색체는 볼 수 있고 네, 염색체는 볼 수 있고 염색사는 볼 수 없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염색체. 우리가 보는 거는 즉 관찰을 통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찰을 통해 보여지는 염색체는 이미 뭐가 완료된 겁니다. 네. 복제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찰된 내가 염색체 한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관찰된 뭐라고? 염색체 한 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관찰된 염색체는 이미 뭐가 된 놈이라고? 그러면 가상으로 뭐로? 실제로는 보여 안 보여? 실제로 안 보이는데 가상으로 봤을 때 복제전 염색체 한 개를 표현해 보면 실제로는 복제전에는 어떤 형태인데? 복제전에는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사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됐어요? 가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된 놈이 얘가 뭐가 일어나면 복제가 되고 나면은 저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원본이다. 복제됐다 했으니까 원본 있고 사본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왼쪽에 있는 놈을 원본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B급 안 끄해진 놈은 뭐가 되노? 사본이죠. 맞아요? 그럼 잘 들어. 복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복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원본, 사본이 똑같은 놈이지. 똑같은 놈이잖아.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원래 인마였어. 그러나 이미 복제되고 나면 원본, 사본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표현하기를 얘가 사본이라고 합시다. 됐니? 분홍색을 사본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됐나? 어쨌든
복제 전의 상태고에 비해서 뭔가 덩치도 커지고 양도 2배로 바뀌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우리는 요 한쪽 라인을 각각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라고 부른다. 네.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일 때 각각의 가닥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염색 분체 한 개짜리 모양은 사실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주의하실 점. 염색체 몇 개? 염색체 몇 개? 한 개. 염색체 그러면 한 개. 알았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염색 분체 몇 개? 사실 얘를 묻지는 않아요. 알았어? 이건 염색체 한 개, 염색 분체 한 개.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염색체는 한 개, 염색 분체는 2개. 됐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 염색체도 모양 꼭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그냥 수준 안에서 보면 가운데로 동그라미 있지? 요거 이름이 바로 뭐냐면 동원체라는 겁니다. 뭐라고? 동원체인데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때 우리는 실제로 대부분 체세포를 봅니다. 뭐라고? 만약에 얘가 체세포라면, 생식세포가 아니라 체세포라면, 체세포는 항상 염색체가 같은 놈이 한 쌍씩 존재하죠. 상동으로 존재합니다. 뭐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잘 봐. 아이고 씨. 얘도 쌍이 있었겠죠. 있었겠고, 맞아. 얘도 복제하고 나면은 이렇게 됐겠지. 됐어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는 같은 기능을 하는 같은 종류의 염색체입니다. 됐나? 같은 종류의 염색체는 동일한 염색체가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 둘이는 같은 사람이야? 그건 아니지만 묻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동일한 종류, 종자의 인간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예. 둘 다 황인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둘 다 남자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 이처럼 예를 들어서 이 염색체가 하는 역할이 인간의 눈깔이 색깔을 갖다 결정지어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눈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됐나? 그러면 염색체는 이렇게 한 종류밖에 없어? 아니지.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다. 2번 염색체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얘도 뭐로 존재한다? 체세포면. 이걸 상동이라고 합니다. 쌍.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복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됐어? 그럼 잘 들어. 얘들 둘 관계는 상동. 얘들 둘 관계 상동. 얘들 둘 관계 상동. 둘 관계 상동. 얘들 둘 관계는요. 아무 관계 없음. 아무 관계 없음.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이거를 독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독립의 의미는 염색체가 전혀 상관없는 놈들 간의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냐? 혹시나 몰라서 여기에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봐라. 유전자는 아직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염색체에 위치합니다.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염색체에 위치합니다. 됐어요? 다시. 염색체는 어디에 위치한다고? 아이씨.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한다고? 염색체. 됐어? 그럼 내가 열어볼게. 여기에 유전자가 하나 위치합니다.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곱슬머리인지 직몬지를 결정지어주는 머리카락의 모양을 결정지어주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는 곱슬머리야. 뭐라고? 곱슬머리야. 됐어? 그런데 상동염색체상에도 요 같은 위치에는 유전자의 종류는 다르지만 기능은 어떻다? 분홍색은 직모예요. 뭐라고? 됐냐? 그럼 이래야 된다. 요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곱슬일까 직모일까? 모르지. 왜 나왔느냐 봐야 되지. 만약에 곱슬머리로 나왔다면 곱슬머리 유전자가 직모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고요. 됐나? 두 개 동시에 들고 있는데 직모라면은 직모가 곱슬에 비해서 우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이 밑에는 이게 홍채 색깔을 결정짓는 거라고 할게요. 뭐라고? 그럼 홍채 색깔이 제가 지금 표시하는 검은색이라고 합시다. 됐냐? 그럼 얘는 둘 다 똑같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 그럼 뭐야? 무조건 순종이니까 검은색이겠지. 됐어? 됐어? 잘 봐. 한 개 더 할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유전자는 뭐하고? 머리카락 색깔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갈색이냐 검은색이냐 뭐 그죠? 뭐 빨간색이냐. 됐어요? 자, 요렇게 있다가 복제가 됐어. 뭐가 됐다고? 복제가 되면 요 놈이 요 놈이고 요 놈이 요 놈이라고 합시다. 위치가 똑같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인마는 여기에 보라색이었으면 여기도 뭐? 얘를 복제한 거니까 보라색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흰색도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색깔로 가지고 있었어? 분홍색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죠. 복제가 됐으면 밑에는 당연히 똑같이 뭐 흰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처럼 잘 들으라. 얘들 둘 관계는 무슨 관계고? 같은 염색체 안에서 복제된 형태의 원본, 사본 간의 관계가 뭐라고? 동일한 분체죠. 분체상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는 다시 뭐라고? 분체상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놈은 당연히 어떤 놈이고? 동일한 유전자입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라 관계는 동일한 유전자. 분홍도 뭐? 동일한 유전자. 그럼 똑같이 적용하면 밑에 있는 놈도 복제가 됐으니까 이건 전부 다 각각은 동일한 유전자입니다. 맞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묻기를 이래 물어봤어요. 야, 여기 있는 보라색 유전자하고 여기 있는 분홍색 유전자는 어떤 관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유전자는 아니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 곱슬. 이거는 직모라 그랬잖아. 맞아? 같은 유전자는 아닌데 같은 뭐는 하노? 기능은 하죠. 그리고 상동염색체 관계에서 무슨 관계에서? 상동염색체 관계에서 같은 자리에 배치돼 있지. 이거를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한다고? 대립유전자. 그 다음에 요렇게 물어봤어. 야, 보라색하고 노랭이하고 관계는 뭐? 이게 독립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보너스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뭘 물어볼 수 있지? 보라색하고 흰둥이 관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맞아? 얘네들은 같은 염색체 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위치가 어때? 동일 염색체 안에서 위치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연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크게 몇 가지 관계가 존재하노? 네 가지. 첫 번째, 대놓고 똑같은 놈, 분체 관계. 됐어요? 두 번째, 대립 유전자 관계.
상동에서 같은 장소, 기능이 같고. 됐냐? 세 번째는 아예 상관없는 염색체에 박혀있는 유전자들, 뭐, 독립. 됐습니까? 네 번째, 같은 염색체 안에 있는데 위치가 어떻다,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결국 DNA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유전도 있지만 그럼 RNA가 하는 건 뭔데? 이래 생각해라. 세포 한 개 한 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세포 가만히 있다가 분열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세포가 분열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있다가 따개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따개진다는 거야? 두 번째 거지. 그럼 잘 들어. 세포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뭔데? 단백질. 그렇죠. 그럼 결국 세포 분열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단백질 합성이 주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잘 들어. 이때 세포가 이런 세포였는데 이런 걸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형태의 뭐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지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매번 만들 때마다 어떤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일종의 뭐 설계도 혹은 뭐 정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거를 그 정보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아파트도 보면 북구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나 수성구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나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기본적 구조는 어때? 비슷하잖아. 그 이유는 뭘까? 만드는 같은 회사라서. 그렇죠. 대림 이 편한 세상이죠. 대림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본 설계도는 어떻다? 같다. 근데 세우는 장소에 따라 약간 그 동네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뭐 X세가 좀 달라진다든가 이럴 수는 있죠. 또한 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그걸 만들어내는 시공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해됐나? 여기서 포인트니까요. 자, 아파트를 만든다. 똑같은 아파트를 계속 만든다. 됐어요?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고 설계도잖아. 설계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을 지시해주는 쪽이 필요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누가? 시공사가 제작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세포가 단백질 합성한다라는 측면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정보는 누가 들고 있느냐? DNA가 들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세포 위치상으로는 어디 안에 있는 거고? 핵 안에 있는 거죠. 왜? DNA가 아까 전에 무슨 형태로 핵 속에 있다고?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누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분열기가 되면 무슨 기가 되면? 분열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뭘 다 했다? 뭔 복제를 다 했다는 얘기고? 일단 염색체를 다 복제했다라는 건 DNA를 2호기를 만들 때 문해로 만들 수는 없잖아. 거기에도 뭘 줘야 돼? DNA를 줘야 되잖아요. 일단 DNA 복제는 끝났다는 얘기죠. 물론 그 전에 이미 나머지 세포의 기본 구성체가 되는 물질은 다 복제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뭐라고? 잘 들어.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굳이 몸체는 꼭 똑같이 만들 필요 있나 없나? 정보만 넘겨주면 되잖아.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기능을 하는 거는 잘 들어. 정보는 DNA가 줘. 뭐라고? 정보는 DNA가 주는데 만드는 장소는 핵 밖에 있는 아까 썼던 리보솜입니다. 뭐라고? 이때 리보솜 안에도 RNA가 있어요. 됐니? RNA는 크게 기능이 세 놈이야. 몇 놈? M, T, 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주된 거는 M을 배웁니다. 뭐라고? M, 메신저. 무브가 아니고 메신저. 됐어요? 즉 이 mRNA는 어디에 있냐? 핵 속에 아까 누구 있다고? 핵막과 임. 됐어요?
인 안에 들어있는 놈이 바로 mRNA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 mRNA에다가 DNA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단백질 정보를 전해주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전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RNA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mRNA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전사. 원래 가지고 있는 DNA가 세포 분열을 위해서 다시 똑같은 복제본을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복제.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잘 들어. 그 mRNA가 드디어 어디로 나간다? 핵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간다? 그게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팩토리 되겠습니다. 공장. 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을 쪼개고 하면은 기본 단위가, 블럭의 기본 단위가 아무리 명품 레고 용품이 있어도 결국 부수면은 가장 기본적인 블럭 한 조각으로 나뉘죠.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블럭 하나를 최소 이게 단백질 중에서 제일 덩어리 작은 새끼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미노산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리보솜 근처에 뭐가 있다?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그럼 핵 속에서부터 전달된 뭐를 가지고 mRNA 오죠. 리보솜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전환시켜줍니다. 그게 tRN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정보에 따라서 누구를 1번 아미노산 가져와, 20번 아미노산 가져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고 그걸 끼워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보솜 내의 rRNA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익히면은 편합니다. 쉽습니다. 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바른말에서 촬영하기 좀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핵에서 준 정보가 A래. 뭐라고? 그러면 전환되면 T로 불러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T로 불러온 정보에 따라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하려기 위한 정보는 다시 A가 불러지고 그 A에 따라서 뭐? 아미노산이 불러옵니다. 이때 한 개 한 개당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으면 아미노산이 몇 종류밖에 안 돼요? 4종류인데 아미노산 20종류예요. 그러면 정보가 4개의 코드를 가지고 정보를 20개 정도 불러오려면 20보다는 커야 되지, 조합이. 그래서 3개씩 하는 거예요. 4의 제곱은 얼마야? 16이니까 20보다 작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블 코드는 안 되는 거예요. 듀얼 코드는. 그런데 3개씩 하면 4의 세제곱하면 64. 그렇죠. 64는 어쨌든 간에 20보다 크잖아. 그래서 그것을 트리플렛 코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트리플렛 코드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기호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름이 역 같아서 그렇지 내용을 알고 보면 별거는 아님. 알겠어?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